요번 시간에는 이어서 그 필기 과목의 1과목 그 내용 중에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그 분석 방안 수립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그 분석 방안을 이제 수립하면서 요 빅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이제 하느냐, 어떤 절차로 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하고, 그다음에 각각의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서 각각의 이제 업무들이 있을 텐데, 그 업무들에서 어떠한 그 요인들을 주로 중요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되느냐, 요거를 좀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그 이해를 하면 이제 좋겠습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이제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그 저희들이 일반적인 실무의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시스템은 최근 그 뭐 요 하드업을 이용한 이제 그림이긴 하지만 어 다양한 그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들이 요즘 많이 이제 활용이 좀 되고 있죠. 그래서 분석 기사에서는 이런 IT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필기 시험에서는 많이 이제 출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. 지금까지는 뭐 많이 시험을 보진 않았지만 실기 시험에는 간혹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이 좀 이제 출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. 그래서 그 뭐 어떤 빅데이터에 저희들이 그 CMMI 프로세스 성숙 모델 단계에서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런 이제 큰 플랫폼을 구축해서 하는 업체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시작 단계에서 그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는 이제 상당히 그 빅데이터 서비스 업체가 성숙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. 그래서 이런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보면 그 각각의 어떤 그 기능 하고자 하는 일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원래 데이터를 그 발생시키는 이런 그 데이터베이스라든지 뭐 비정형 데이터를 이제 로 데이터로 내주는 뭐 이런 그 텍스트라든지 SNS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시간 흘러다니는 데이터들을 이제 수집하는 이런 도구들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이런 도구들 상당히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아파치 스쿱 같은 경우는 이런 정형화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거에서부터 그 데이터를 쉽게 가져와서 저장할 수 있는 걸 넘기는 기능이 가능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플룸이라고 하는 것도 또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스톰이라는 것도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각각의 용도별로 그 서로 다른 기능들을 처리해주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저장과 또 관련된 그 기능들을 해주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. 그 다음에 분석과 관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전용 도구들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전체를 그 에코시스템을 또 관리해주는 또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. 이거 외에도 이제 상당히 많은 도구들이 있고요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각각 다 이해하는 것까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요구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도구들이 요즘 많이 이제 실무자들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좀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분석 로드맵을 이제 설정을 하고 분석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,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그 주요 고려 사항들이 있느냐 하는 거를 생각을 좀 이제 해봐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 확보를 어떻게 할 거냐, 그 다음에 분석 절차와 작업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,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
해서 그 순서대로 좀 보면 되는데요. 이제 그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그 분석 절차에 대한 거를 좀 이해를 좀 하면, 사실은 그 데이터 분석 절차는 그 여기서 한 4단계, 5단계, 6단계 정도로 좀 설명을 나눠서 좀 이제 할 건데요. 그게 이제 그 보면 이제 NCS라고 하는 그 국가 직무 능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. 거기서 그 NCS가 에서 좀 정의한 그 데이터 분석 절차와 그 다음에 저희가 주로 이제 참고한 거는 우리 그 데이터 산업진흥원에서 보고 있는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있죠. 준 전문가 뭐 이런 그 다른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그 시행되기 전에 데이터 분석 전문가라고 해도 데이터 산업진흥원에다 하든 이제 그런 그 자격 민간 자격증이었었죠. 이제 지금도 이제 그거는 이제 있고요. 어쨌든 그런 어떤 도서에서 저기 설명하고 있는 분석 절차가 좀 그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그 설명하는 방법이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좀 구분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들이 그 NCS 내용을 좀 보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프로젝트는 크게 이렇게 4단계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. 뭐 분석하는 문제가 뭔지를 처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모형을 설정하고 검증을 하고 뭐 결과물을 정리하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. 이제 요 안에서 이런 일들을 세부적으로 정의할 때 요 그 WBS라는 문서가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. 이제 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고 하는 문서인데요. 이 문서는 이제 1950년대 미국 국방성에서 최초로 사용했었던 이제 문서인데요. 요게 이제 그 전체를 하기 위한 일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각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좀 필요로 하느냐. 그 다음에 또 하위 수준으로 또 내려가서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필요한 일들이 뭐냐.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정의를 해 내려가면서 완전한 프로젝트를 그 성공할 그러니까 그 완료할 때까지 일들을 그 태스크들을 이제 업무들을 정의를 이제 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뭐 이제 WBS라고 이제 그 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. 그래서 요 각각의 일에 대해서 세부적인 일들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.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면 세 가지 업무만 좀 보면 그 WBS를 수립하기 전에 일체적으로 요 빅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, 뭐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이거 플랫폼을 구성해야 되니까, 그다음 기타,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고, 그 요거를 이제 먼저 생각하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앞 시간에도 좀 말씀을 이제 드렸지만, 빅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써 실제적으로 그 분석 업무보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효용, 이득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봐야 된다 그랬죠. 그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의미가 있냐,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 대비 그 어떤 이득, 효용이 작다면 요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또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한 문제 정의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. WBS가 요거는 이제 사전 고려 사항이 되겠고 요 문제를 이제 하고 이걸 또 세부적으로 막 나눠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큰 그림만 그리긴 했지만, 이따가 보면 데이터 분석 과제를 이제 그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문서 작업과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. 그 다음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. 수집하고 준비를 하고
그 다음에 그 분석 과제에서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 모형이 뭐가 있을까? 그쵸? 그 다음에 그 분석 모형을 어떻게 검증할 건지,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이제 요게 이제 궁극적인 결과물이 될 텐데, 시각화를 포함한 산출물, 그래서 여기 이제 NCS에서는 그 상당히 그 문서화 작업에 많은 그 중요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 중요한 그 어떤 그 다큐멘트를 만들어서 결국은 데이터 분석 과제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비용도 나오고 해야 될 일도 좀 정리가 되면 이제 그 WBS를 가지고 어떠한 그 세부적인 일을 하기 위한 필요한 일정도 나올 테고 얼마나 필요할지 좀 고민도 이제 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어떠한 일들을 세부적으로 좀 할지 이런 거를 좀 정리하기가 WBS가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거 이제 실무적으로도 많이 이제 쓰고 있어요. 회사에서 WBS라는 요 문서화 자체가. 그 다음에 요 각각의 사람이 이제 그 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산출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이것도 이제 문서화 작업이 이제 되겠죠.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요 산출물에 대한 평가, 요거까지 고려를 해서 프로젝트를 그 완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큰 로드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프로젝트 소요 비용을 배분하고 수립하고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하고 하는 것들은 또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또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그 보면 계속 요 챕터에서 계속 설명을 할 텐데요. 이제 그 아까 그 어떤 로드맵 차원에서 그 단계뿐만 아니라 NCS에서는 이렇게 세부적인 데이터 분석 업무를 이렇게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요 그 데이터 분석 전문가 일반적인 다른 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 어떤 절차는 이렇게 6가지, 7가지인가 둘, 넷, 6가지였죠? 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요거와 요거는 전혀 다른 그 뭐 업무라고 보긴 좀 그렇고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. 그러고 여기서는 그 요 문서화 작업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.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이제 하고 나면 이러한 문서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요 문서화 안에서 어떤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도 좀 그 살펴보긴 할 텐데, 그래서 이제 이 단계에서 WBS 데이터 분석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문서화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. 이제 그 저희들이 4과목 시간에 많은 다양한 문서화의 그 내용들을 좀 들여다보긴 할 텐데요. 궁극적으로 이제 그 5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 문서화 작업이다.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과목에서 여기 2장, 2장에서는 이제 요거와 요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좀 하고요. 기본적으로 요 분석목표 정의서에 대한 얘기, 그걸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까지 했죠? 그래서 뭐 이게 WBS라는 문서가 상당히 중요한 문서입니다. 그렇죠? 이거는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,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어떤 그 모든 그 우리가 프로젝트 개념으로 좀 살펴보면 프로젝트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완료 단계까지 해야 될 일들을 정의를 하고 그 각각의 세부적인 일들에 대해서 또 하위의 일들을 정의를 하고 또 필요하면 이제 또 내려가고 하향식으로 설계할 때 상당히 많이 쓰는 문서가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 이러한 그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하드웨어, 소프트웨어, 그다음에 인력, 뭐 기타 비용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데도 상당히 그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
그래서 이제 그 저희들이 로드맵을 잡을 때 첫 번째 단계에서 요 비용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. 비용을 예측을 함으로써 우리가 요 데이터 분석을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그 뭐랄까요 그 수익 그러니까 또는 이제 요구 그렇죠?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얘기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자료로 활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예측해서 해야 됩니다.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이 인건비, 하드웨어, 이런 자문력을 필요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산출물을 관리하거나 하드웨어 유지보수 비용까지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.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드웨어 유지보수는 그 시스템이 빅데이터 분석을 이제 계속 제공하는 이런 거일 경우는 향후 그 프로젝트를 완료한 다음에 유지보수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NCS의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가 있고요. 아까 요게 그 5가지 단계. 여기도 이거는 그 6가지 단계. 이거는 서로 다 관련이 돼 있다.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내용을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요게 이제 그 일반적인 도서에나 참고문헌에서 이제 요 절차로 설명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를 4단계, 5단계, 6단계 다양한 단계로 많은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이게 딱 그 정해진 이게 딱 맞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보단 서로 다 선행 차원, 후행 요거를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는 이런 관점에서는 다 맞는 얘기로 이제 그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를 좀 이렇게 그걸만 외워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단 사실은 이제 이거 문제가 좀 출제가 되긴 했었어요. 이런 문제가 5단계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제 요거 정도가 계속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요것만 좀 외우면 되긴 하겠죠.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여러 도서에서 서로 다르게 절차를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면 문제가 뭔지를 좀 아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데이터 분석을 해달라는 사용자 관점에서 얘기한 거를 인식해서 이 문제가 맞냐를 상호 얘기할 필요도 있지만 우리가 자체로 어떤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문제를 스스로 정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뭐냐를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어떠한 그 데이터가 필요하냐, 그 다음에 어떻게 그 가설을 설정할 거냐, 어떻게 얘를 검증할 거냐, 라는 식의 그 문제를 인식하고 정의하는 업무가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정의가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성립이 되게 되면 이제 그 관련 연구를 조사하는 일이 이제 또 이루어지겠죠. 내가 우리가 이제 설정한 이제 문제들이 기존에 다양한 문헌이나 그 보고서 논문 이런 데서 다루었던 문제냐, 아니면 새로운 문제냐, 그죠? 기존의 문제에다가 새로 어떤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 문제냐, 아니면 그 기존의 문제랑 동일한 문제나 같은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각도에서 쳐다봐야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모형화를 하는 거죠. 이제 어떠한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이제 정의가 되면 모형을 어떤 식으로 이것도 이제 가장 단순한 모형에서부터 복잡한 모형까지 다 설정을 해서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문제에서 해당되는 변수들이 뭐가 있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서 문제를 인식하면서 충분히 이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하는 그 문제에 필요한 변수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거냐를 고민을 하는 게 모형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을 하죠.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찰이나 실험, 설문조사
아니면 뭐 기존에 있는 그 자료, 아니면 거기서 업체에서 받은 자료, 공개된 자료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수집을 하고, 수집된 자료를 모형화에 다 적용을 이제 해서 분석을 해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자나 원하는 그 어떤 그 결과가 나왔는지, 결과를 모형을 적용한 결과를 제시를 해서 분석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원래 생각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어떤 게 합당한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는 것까지가 이제 전반적인 그 6가지 프로세스로 인식이 되고요. 요거를 이제 보면 뭐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는 것도 있어요. 수집하고 저장, 처리, 분석, 그렇죠? 시각화, 이용, 폐기,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, 그냥 심플하게 수집, 그 다음에 뭐 분석하기 전에 요 정제, 그 다음에 적재, 뭐 이렇게 설명하는 단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요거 뭐 6단계, 5단계, 4단계, 그 다음에 NCS 5단계도 좀 있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뭐 보면 뭐 이게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양한 각도에서 요거는 이제 수집에서부터 시각화까지만 좀 쳐다본 거고, 요거는 이제 그 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뭐 쉽게 말씀드리면 뭐 분석이 정제나 적재 앞에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다. 그러니까 요 어떤 앞에 있는 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런 단계적인 순서적 개념이 중요한 거지, 데이터 분석 프로세스가 이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까지 좀 뭐 다양한 문헌에서 비슷한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으나, 이게 딱 그 뭐 그러니까 이게 정형화된 방법의 분석 프로세스가 고정화돼서 이 방법이 이제 옳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떤 거는 필요에 따라서 뒤에 있는 거를 먼저 이제 앞에서 할 수도 있고, 다시 이제 뭐 뒤로 와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NCS에서는 이제 데이터 수집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우리가 분석 대상 문제를 이해할 때 대상 비즈니스, 그다음에 수집 데이터는 어떤 거냐, 내부에 있느냐 외부에 있느냐, 데이터 유형은 뭐냐, 수집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. 물론 이제 요거는 데이터 유형에 따라서 좀 이제 정해지긴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스템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, 그렇죠?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그 수집하는데 비용이 드는 거냐, 뭐 이런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제 이렇게 4단계로 문제가 나왔었던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도서 여러가지 참고 문헌에서 나와 있는 거고, 그래서 뭐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는 이제 그 저는 이제 요 NCS에 있는 거를 좀 이제 여러분한테 좀 강조를 좀 하고 싶은데,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약간 좀 그 실무적 관점에서 들여다본 내용이어서 뭐 교과서에 있는 내용죠. 뭐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, 이게 이제 실무적 관점죠.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게 되면 이런 문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명확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요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에 이건 뭐 그 분석 기사에는 이제 그 요 내용을 안 다루고 있는 여태까지는 그렇지만 그 요걸 좀 설명하는 게 좀 그 실무적 관점에서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.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, 그렇죠?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죠. 여러 가지 그 광범위한 그걸 다 다루는 게 아니라 우리가 관심이 있는 도메인을 쳐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들여다보고 문제를 정의하는 그 분석 목표, 그렇죠?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,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, 그렇죠? 따져보고, 그다음에 분석을 이제 하는 걸 이제 확인을 해서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는 그러한 내용이 좀 이제 들어가야 되죠.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업무는 이제 크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
설명을 이제 안 하고 좀 빠지기 있긴 하지만, 요 안에 이제 데이터 분석 모형을 이제 해서 모형화를 하고, 그 다음에 자료를 분석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 요 안에서 수행을 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런 문서화 작업이 필요하고요. 요거는 이런 문서화. 그렇죠? 그 다음에 시각화는 이제 분석 보고서고, 이제 요런 거 이제 뭐 분석 프로세스를 6단계를 좀 설명을 이제 하게 되면, 문제를 인식하고 연구조사를 해서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하고 모형화, 수집, 분석까지를 해서 요 일들을 좀 정리를 하고 데이터 품질 보고서까지 자료 수집을 하면서 만들고, 그 외에도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이제 문서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. 그다음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 것까지.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분석 목표 정의서죠. 이게 잘 수립이 돼야, 그렇죠? 우리가 분석 목표의 정의서를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, 분석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, 그 다음에 성과는 또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실제적인 사례로 보면 요 빅데이터 분석 목표 정의서를 이제 가지고 기본 정보, 데이터 정보, 그다음에 이런 분석 데이터 분석 적용성을 판단하는 방법, 그 다음에 성과 측정 방법,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순서대로 정의를 했던 예제가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3과목 때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배우게 될 여러 가지 분석 기술을 이제 고려를 좀 해서 저희가 요 데이터 분석의 적용성을 판단할 때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방법들입니다. 최근에.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도구가 이제 상당히 많죠. 아까 플랫폼에도 설명했던 거 중에서 NCS에서 주요 설명하고 있는 거고, 이제 이때는 파이썬은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 파이썬도 요즘 많이 빅데이터 분석 도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빅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네 가지를 좀 고려를 좀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제 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무죠.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업무까지를 좀 생각을 좀 하게 되면 요 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시스템 개발을 할 때 데이터 양이라든지 발생 속도, 데이터의 형태, 새로운 처리 기술 네 가지는 반드시 고려를 해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된다 라는 걸 좀 하고, 그 다음에 요러한 것들을 고려를 해서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하게 되면 그 처리 시스템은 뭐 결함이 발생할 수가 있죠. 그런 경우 어떻게 할 건지, 가능한 한 비용을 좀 적게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. 개발을 해야 되고, 그 다음에 기존 시스템과 연계를 좀 해서 개발을 좀 해야 된다 라는 거를 좀 이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처리 시스템은 이제 처리 방식과 기능성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고, 뭐 완전 분산형 형태로 구현할 수도 있고, 그 사이에 독립과 분산을 적절하게 클러스터 형태로 또 만들어서 또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시스템, 처리 시스템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읽어보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요 문서화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죠. 그래서 이제 요 문서화 작업에서 분석 목표 정의서에서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, 그렇죠?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 빅데이터 분석 정의서에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문제의 도메인을 정의를 하고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, 처음에. 그런 경우 이제 이런 문서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빠뜨린 문제에 대한 또 고려사항을 되짚어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
반드시 좀 숙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이건 뭐 과거에 어떤 걸 했다 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조사할 수는 있으나 부동부 정의서에는 뭐 굳이 이런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 과목의 1장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